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5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정말 마지막 수업, 딱 한 번만의 수업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일단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강제성이 전혀 없는 그런 수업에 5번째 수업까지 오셨다는 거는 정말 스페인어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니까요.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꿀팁 다들 잘 실천은 하고 계신가요? 매번 제가 배우는 문법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 문장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뿐만 아니라 오늘 배우는 개념까지 또 누적을 해서 열심히 문장을 하루에 하나씩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새로운 문법과 표현을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 배울 문법은 의무를 나타낼 때, 그리고 현재 분사, 그리고 현재 완료. 이렇게 3가지입니다. 회화 표현은 오늘 뭘 배워볼 거냐면 시간과 날씨 요거를 묻고 나타내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사실 시간이랑 날씨 표현은 제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주 쓰일지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겠죠? 그럼 이제 각설하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의무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영어로 치면 뭐 must나 have to, should 뭐 요런 느낌이 있겠죠. 근데 스페인어에서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모두 여러분 쓰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귀 쫑긋 열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표현은 떼내르게입니다. 떼내르게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우리가 요거는 정말 흔하게 쓸 수 있고 나, 너, 우리, 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주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요 뒤에는 여러분 동사 원형이 반드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 떼내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뀐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땡고, tienes 이렇게 쭉쭉쭉쭉쭉 바뀌었죠. 이 의무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이 의무를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땡고, tienes, tiene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요 떼내르 동사를 형태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떼내를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반드시 해야 되냐에 따라서 떼내르의 형태를 바꿔주시고 뒤에는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Tenemos comer tenemos 이르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한 의무를 ir a la escuela. 자, 요런 문장. 요게 예문인데요, 여러분. 봅시다. 일단 테네모스 뭐죠? 테네모스는 테네르의 그렇죠.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주어가 될 때 테네르를 테네모스로 변형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이르는 뭡니까, 여러분? 가다죠? 아는 뭡니까? 뭐뭐로라는 전치사죠. 라에스쿠엘라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배웠었죠. 다 배운 어휘예요. 그러면은 총 합쳐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enemos ir a la escuela.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강제성이 있는, 아시겠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에스쿠엘라 말고도 여기 다른 게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블리오테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도서관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나타낼 때는 얼마든지 바꿔서 슉슉슉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은 일단 우리가 주어가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떼네모스를 썼지만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에 따라서 땡고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또 네가 주체가 된다면 DNS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 다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강제성 대신에 조금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충고 느낌으로 의무를 표현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데베르입니다. 요거는 뒤에 뭐 깨라던가 이런 거 오는 거 없이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와주면 돼요. 이게 일단 여러분 떼네르와 마찬가지로 데베르도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변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 기본이라는 거 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근데 데베르 동사는 사실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 떼네르 동사처럼 불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는 그 규칙적인 패턴대로 변합니다. 데보 데베 아이고 데베스 데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데베머스 데베이스 데벤 이렇게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형 형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데베르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데베스 코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데베의 형태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 2인칭 단수죠. 그러면 너가 주어라는 뜻이죠. 너한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꼬메르? 먹어야 된다. 뭘 먹어요? 사과를 먹어야 된다. 까다만 냐나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운 표현인데요. 매일 아침이란 뜻이에요. 이게 약간 every 같은 느낌, every 같은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아침이란 뜻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너는 사과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막 의무, 강제 요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권유 요런 느낌으로다가 해서 내외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칭이 없는 그런 의무 표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인칭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 특별히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대상을 지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상도 지칭을 안 하는데 그 의무는 누가 지키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배울 표현은 특정인을 지칭한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라거나 꽃을 꺾으면 안 된다 라거나 특별히 너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누군가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은 바로 아이께입니다. 아이께.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떼내리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가 합쳐져서 있죠. 그런데 아이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 할 때도 배웠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대상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형태 변화 없이 그냥 아이께를 어떤 문장이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래서 일단 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Hay que comer verduras todos los días. 이런 문장인데요. 요게 일단 우리 한번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hay que 뭡니까? 해야 한다 했죠. 꼬메르 뭐예요? 꼬메르 우리 정말 많이 나오네요. 꼬메르는 먹다이고요. 베르두라 요거 새로운 단어 나왔죠? 요거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todos los días 요거는 여러분 각자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todos los días는 매일매일의 뜻입니다. 그럼 해석해 볼까요? 매일매일 채소를 먹어야 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채소를 매일매일 먹으면 몸에 좋다.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바로 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3가지 잘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다음 현재 분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라는 말을 들으면 아 이게 뭐야 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진행형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를 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현재 진행형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be하고 ing 이렇게 붙이면 현재 진행형이 되죠. 스페인어에서도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바로 estar 동사 플러스 ando 또는 iendo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면 현재 진행형은 끝입니다. 현재 분사 끝입니다. 여러분 동사에 따라서 근데 왜 이게 2개냐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근데 요거는 기본형 아시죠 여러분? 기본형이 뭘로 끝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어 동사는 무조건 이르, 아르, 에르 3개 중에 하나로 끝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게 바로 오늘의 핵심인데요. 안도는요 여러분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사가 아르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동사에서 아르를 빼버리고 안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사가 이르 또는 에르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르나 에르만 빼버리고 이엔도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하죠 되게? 그럼 이제 직접 우리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꼬메르 요거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일단 뒤에 뭐가 끝나는지 봐야겠죠. 이알로 끝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꿉니까? 꼬미엔도 이알을 빼버리고 이엔도를 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꼬미엔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hablar. 요거는 어떻게 고칠까요? 요거는 AR로 끝나죠, 여러분. 그럼 AR을 빼고 AN 이렇게 안도를 붙여주셔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habland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한번 바꿔보세요. beber, buscar. 아이고. 자, 요거 3개 한번 여러분이 바꿔보시겠어요? 직접? 네. 지금 한 30초 드릴게요. 여러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ER은 빼버리고 EN도 붙여주시면 되니까 bebiendo로 가면 되고요. R는 빼고 안도를 붙이면 되니까 buscando가 되고요. escribir는 이르를 빼버리고 iendo를 붙여주시면 되니까 escribiendo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되게 간단합니다. 특별한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현재 분사 앞에다가 에스타르 동사만 붙여주시면 현재 진행형 문장이 뚝딱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나는 우유를 마시는 중입니다. 요거를 스페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나는이죠. 그러니까 에스타르 동사를 에스토이로 바꿔주고 마시다 뭡니까? 베베르에서 베비엔도 여기 우리 했었죠. 요거 바꿔주고 다음 우유 레체 이렇게 써주시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나는 우유를 마시는 중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 순서도 특별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완료라는 건 여러분 일단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오던 일을 말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과거부터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아직까지도 하는 중이다. 요럴 때 쓴다던가 아니면 경험을 말할 때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나 스페인에 간 적이 있어. 우리 그 노래 들어본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있어 라는 경험을 말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아야 쓸 수 있겠죠. 일단 현재 완료를 쓰기 위해서는 과거 분사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방금 현재 분사 배웠는데 과거 분사는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현재 분사를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과거 분사는 그냥 껌입니다. 껌. 여러분 아까 현재 분사에서는 안도랑 이엔도 붙이면 끝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금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과거 분사는요. 안도 대신 아도, 이엔도 대신 이도. 요거를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오히려 더 간단해졌죠. 현재 완료보다. 현재 분사보다. 근데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랑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현재 진행형은 에스타르 동사에다가 현재 분사였죠. 근데요 여러분 현재 완료는 아베르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게 바로 현재 완료 모양이에요. 아베르 동사는요 여러분
영어로 치면 약간 have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영어 배울 때 마르고 닳도록 막 have pp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때고의 have가 바로 스페인어에서는 아베르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뭐가 특이점이 있습니까? 영어와 달리 스페인어에는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에 따라서 이 아베르 동사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수없이 많이 반복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르 동사도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아베르 동사는요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요 아베르는 현재 완료 말고도 뒤에서도 끊임없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조금 외워두시는 거를 반드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규칙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이거 저 믿고 그냥 한번 외워주세요. 요거 6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요거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정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과거 분사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요것도 되게 간단하죠? 그럼 예문을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Estado en España. 자, 여러분, 요런 예문이 있습니다. 또 처음 보는 것의 등장으로 여러분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현재 완료 표현만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 현재 완료 표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베르 동사를 변형을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주어가 뭔지를 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겠죠? 주어는 나입니다. 그리고 에스타도는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동사 같지 않아요? 바로 에스타르 동사의 과거 분사예요. 에스타르 동사도 마찬가지로 아르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고 아도를 붙여서 에스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타도 엔 에스파냐라고 하면 우리는 스페인에 간 적이 우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나는 스페인에 간 적이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옵니까? El año pasado. 요게 오죠. 요거는 수거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1년 전에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1년 전에 스페인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말할 때 현재 완료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완료까지 모두 공부를 했는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은 채팅에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회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도 엄청 강조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시간과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을 알아볼 거라고 했는데요. 일단 시간과 날씨를 묻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여기 수업 자료 우리 첫 번째 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자료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쏙쏙쏙 정리를 해서 넣어놨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대충 시간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표현부터 봐주세요. 첫 번째 표현 몇 시예요? 요거 물어봐야 되죠. 중요하죠. 몇 시예요? 하면은 que hora e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씩 조금 뜯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깨 배웠죠? 뭡니까? 무엇, 그러니까 what 요런 느낌. 그리고 오라는 여러분 아직 안 배웠는데 시간이란 단어고요. s는 뭡니까? 세르 동사의 3인칭 단수 변형이죠. 그러면
그냥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몇 시입니까? 요거 그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que hora es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 약간 특이점이 있는 게 15분, 30분 요거를 이렇게 cuarto, media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8시 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각은 en punto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시입니다를 어떻게 말하면 되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문맥을 한번 볼게요. 쏘는 여러분 뭐죠? 세르 동사의 그쵸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 쏜. 여러분 시간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동사는 쏜으로 써주셔야 돼요. 지금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다 할 때 요 입니다는 반드시 쏜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시간은 여러분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쏜 뒤에는 항상 라스 또는 라가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라스와 라의 차이가 뭐죠? 라스는 복수, 라는 단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단수가 될 때가 있나요? 있죠. 바로 1시죠. 1시는 여러분 단수잖아요. 그래서 1시일 때는요 여러분 es la uno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시, 3시, 4시, 5시, 6시, 12시까지는요. son las 그리고 뒤에 숫자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을 살펴볼게요. 8시 15분 전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7시 45분이라는 뜻이죠. 7시 45분을 스페인어에서는 8시 15분 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son las 8 여기까지는 똑같죠. 8시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menos cuarto 이게 15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기 15분 cuarto였죠. 근데 여러분 menos를 써주시면 전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전이다. 8시가 되기 15분 전이다 해서 7시 45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menos 말고 2가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5초 2꽈트로가 오게 되면 8시 하고도 15분이 지났다는 뜻이라 8시 15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노스가 오면 요만큼을 빼주는 거고 2가 오면 요만큼을 더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죄송해요. 이 문화를 헷갈렸네요. 여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볼게요. 1시를. 오후 1시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es la una de la tarde 이렇게 말하는데요. de la tarde가 바로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오후라는 뜻입니다. es la una 요거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시입니다고요. 오후 1시입니다를 말하고 싶으면 de la tarde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전 1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아침이라는 표현 잠깐 배웠었는데요. mañana 이렇게 de la mañana 이렇게 하시면 오전 1시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요 따르데만 mañana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표현 볼까요? 지금 6시 정각입니다. 6시 정각 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en punto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son las 6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러분. 6시라는 뜻이고요. 뒤에다가 en punto만 붙여주시면 6시 정각입니다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메노스는 빼고 2는 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4시 30분입니다가 되려면 son las 4 여기까지 쓰시고 이 메디아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2가 아니라 메노스 메디아가 됐으면 뭘까요? 그쵸. 3시 30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시에서 30분을 빼는 거니까.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 빼고 더하고. 그렇다면 이 빼고 더하고의 기준은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시계 보이시죠? 시계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단 정각은 우리가 en punto 배웠고요. 메디아도 배웠죠.
cuarto도 배웠죠? 나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뭐냐? cinco, diez, veinte, veinticinco. 여러분 그냥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5분이잖아요. 1을 가리키면. 그래서 cinco 10분이죠. diez 20분이죠. veinte. 여러분 25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veinticinco라고 합니다. veinticinc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시간, 그러니까 1시 뭐 5분이다, 2시 5분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2시 5분이다 라고 하려면은 2시를 쓰고 요것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2시 어떻게 써요 우리 여러분? son, las, dos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요 뒤에 요거를 붙여주세요. 이 cinco 하면은 지금 2시 5분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것만 쏙쏙쏙쏙 붙여주시면 그냥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왜 비워놨을까요? 과연 왜? 약간 눈치 있으신 분들은 깨달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메노스로 넘어갑니다. 메노스로 넘어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가 오면 더하고 메노스가 오면 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 메노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여러분 다 2가 오고 여기는 다 메노스가 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메디아를 넘어가는 숫자, 그러니까 31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없고 31분이면 정각이 되기 29분 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웃기죠? 근데 이제 스페인어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요거는 5분 전이기 때문에 메노스 5가 되고요. 요거는 10분 전이기 때문에 메노스 디에즈가 되고요. 요거는 15분 전이기 때문에 메노스 꽈르토가 되고요. 요거는 20분 전이기 때문에 메노스 베인테, 메노스 베인테로 써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정각이 되기 25분 전이죠. 그러니까 menos 25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 빠르게 조금 온 것 같은데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각자 대칭이 되는 걸로 이 대신에 메노스 5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니까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해서 메노스만 앞에 바꿔주고 그대로 요 시간 뒤에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약간 복잡하긴 한데 또 익숙해지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59분까지 외워야 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메디아 30까지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럼 날씨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날씨 다음 페이지 여러분 바로 넘어가 주세요. 날씨는 여러분 묻는 표현과 대답하는 표현 둘 다 날씨도 있는데요. 일단 날씨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 위에 문장을 봐주세요. ¿Qué tiempo hace hoy? 하면은 오늘 날씨 어때? 요겁니다. 요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Qué? 뭡니까? 무엇? tiempo가 바로 오늘의 핵심 단어인 날씨예요. 그리고 다음 hoy 요거는 오늘입니다. hace는요 여러분 요거는 날씨와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울 요 밑에 표현들에도 항상 오기 때문에 요거는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밑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다 아세가 오면 됩니다. 아세 깔로르 하면 뭡니까? 아우 더워. 더위인데요 여러분 깔로르는 명사예요. 명사인데 앞에 요게 오면 아세가 오면 오늘 날씨가 어떠냐라는 질문에 오늘 날씨 덥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세 뒤에는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명사가 와줘야 돼요. 이게 다 명사죠. 추위, 바람, 안개, 구름 이런 식으로 좀 명사가 그대로 와야 이게
아세랑 합쳐져서 추워, 더워, 바람 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ace calor 하면 덥다, 더워 오늘. 그리고 hace frío 하면 추워가 되는 거고요. hace viento 하면 오늘 바람 장난 아니야, 이렇게 바람 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hace niebla 하면 안개죠, niebla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안개에 있어, 오늘 안개에 있는 흐린 날씨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누베는 구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hace nube라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누베는요 구름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보통 하나입니까? 여러 개죠. 그래서 누베스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hace nube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hace 말고도 날씨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거의 배운 것들이 총집합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요거 다 올 수 있습니다. 요거 다 날씨 앞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단지 I 뒤에는 명사가 그대로 와야 되고요. as와 estar 요거는 여러분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요거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거를 어떨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쓸 때 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형용사로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에스타가 되겠죠. 에스타 유비오소 하면은 오소 하면은 지금 비가 온다, 요런 느낌이고, 또 에스타 네반도 하면은 눈이 온다, 요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표현이 다양하긴 해도 일단 아세를 일단 정말 많이 쓰고요,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조금 써주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헷갈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날씨랑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스몰 토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몰 토크가 뭐냐 하면 서양권에서는 흔히 쓰이는데, 친한 사이가 아니어도 좀 만나면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거를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배운 날씨 표현은 특히나 이런 스몰 토크에 굉장히 좋은 소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어에서는 이제 또 스페인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방식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배운 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금요일에 이제 오늘 단어 꼭 외워오시고 오늘 배운 내용도 복습을 반드시 하셔서 마지막 수업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 8시 반에 뵙겠습니다.